안녕하세요. 황뜰의 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룬샷입니다. 버니바 부시는 미국의 기술자이자 아날로그 컴퓨터의 선구자입니다. 부시는 루스벨트에게 연방정부 내에 새로운 과학연구 개발국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부시가 수장이 되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제로 말입니다. 부시의 시스템은 엄청난 속도와 효율성으로 룬샷을 키워냈습니다. 레이더를 만들었고 페니실린, 말라리아, 파상풍을 연구해 병사들의 사망률을 20배나 낮추었습니다. 부시는 기초과학 연구는 국가안보와 경제성장, 질병 퇴치에 필수적이다라는 보고서를 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부시의 보고서에 자극받아 만들어진 시스템은 GPS, 개인용 컴퓨터, 바이오 산업, 심박 조율기, 인터넷, MRI, 구글, 인공심장 등입니다. 부시의 아이디어는 전쟁의 상황에서도 평화의 시기에서도 유익하게 적용해서 미국 GDP 성장분의 대략 절반에 해당하는 발전을 만들어냅니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영국 태생의 미국 과학자이고 발명가입니다. 1877년 벨은 벨 전화회사를 설립합니다. 벨은 미국인들이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전국 어디든 누구에게든 전화를 걸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벨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벨은 미치광이들이 운영하는 룬샷 부서가 필요했고 이들은 진공관을 발명합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애플 첫째임 시절 맥 컴퓨터를 연구하던 자신의 룬샷 그룹을 해적들 내지는 예술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애플2 프랜차이즈를 개발 중이던 그룹을 평범한 해병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잡스가 예술가들을 떠받들고 병사를 업신여김으로써 양쪽 제품 모두에 손해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잡스는 애플을 떠나게 되고 12년이 흘러 다시 애플로 돌아온 잡스는 예술가와 병사를 똑같이 사랑하는 법을 터득한 상태였습니다. 제품형 룬샷의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는 사람은 후안 트립입니다. 엔진 1개에 좌석 3개짜리 롱 아일랜드 에어택시를 설계했습니다. 그 다음은 엔진 3개에 좌석 8개짜리 맞춤식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뉴욕과 파리 사이의 이 구간 단독 비행을 시도한 트립은 찰스 린드버그와의 만남으로 라틴 아메리카를 정복할 계획을 세웁니다. 트립은 린드버그의 도움으로 미국의 항공 우편 계약을 모조리 따냅니다. 트립에게는 노선도 있고 비행기도 있었지만 한 가지 문제는 바로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린드버그의 회고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린드버그는 동틀 때까지 주의를 선회했다. 린드버그가 살아남은 것은 여분의 기름을 실어둔 덕분이었다. 내비게이션이 없는 항법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했습니다. 트립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냅니다. 전파를 이용해 항로를 찾으면 어떨까? 시야가 흐릴 때 비행기가 육지에 있는 오퍼레이터에게 신호를 보내면 오퍼레이터가 조종사의 위치를 찾아내 실시간으로 노선에 대한 지침을 무전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트립은 전자회사 무선기사 휴고를 채용하게 됩니다. 트립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 항공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제품형 룬샷을 양성하며 더 크고 빠른 것에 베팅하는 트립의 전략은 약간의 마케팅까지 가미되어서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습니다. 이렇게 돼서 트립은 라틴 아메리카 사업은 소꿉장난 같았습니다. 태평양을 오가며 중국 노선을 운항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대서양 너비보다 2배 거리인 호놀룰루와 중국 사이에는 연료를 채울 기지가 없었습니다. 트립은 호놀룰루와 상하이의 중간쯤에 웨이크 섬과 하와이 쪽 미드웨이 섬과 그리고 괌 이렇게 섬 3군데를 디딤돌로 만듭니다. 나중에 이 섬들은 2차 세계대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드웨이는 저도 영화를 통해서 이것이 섬 이름이었구나 하고 알게 됐습니다. 41년간 트립은 산 정상에 서서 룬샷을 지목했습니다.
자신의 프랜차이즈를 성장시켜줄지도 모를 신기술이나 제품형 룬샷을 보면 그는 꼭 가져야만 했습니다. 트립은 제품형 룬샷으로 신기술만 고집하다가 보잉 747을 만들게 되고 2.5배로 늘어난 좌석을 채우려면 2.5배의 승객이 필요해지고 점점 더 신기술이 전혀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항공업계에 신기술이 필요 없는 전략형 룬샷이 등장한 것입니다. 1968년 봄 트립은 돌연 은퇴를 선언합니다. 트립은 조그만 에어택시 서비스로 시작해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에드윈 랜드는 빛의 숨겨진 속성에 주목해 유명한 제국을 세웠습니다. 두 제국은 비슷한 사이클을 따라가다가 비슷한 종말을 맞았습니다. 폴라로이드를 만든 랜드는 1952년 3D 안경으로 영화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부시가 루스벨트를 처음으로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랜드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의 기술을 군에 도입하게 됩니다. 1년 뒤 미국 육군과 해군은 3D로 된 지형도를 보면서 전투 준비를 하게 됩니다. 1948년 150만 달러가 채 안 되던 폴라로이드 매출은 1978년에는 14억 달러가 됐습니다. 이후 30년간 즉석 사진 업계를 장악한 폴라로이드는 국제 여행 업계를 장악한 트립과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1947년 흑백 프린트를 내놓았고 66년엔 자동 노출, 63년도에는 즉석 컬러 사진, 71년도엔 종이 분리가 필요 없는 필름, 72년도에는 카메라 SX70을 만들어냅니다. 78년에는 초음파 자동 초점 카메라를 연이어 출시했습니다. 그 후 폴라비전을 출시하고 새 공장은 20만 개가 넘는 폴라비전 기계를 생산하게 됩니다. 폴라비전의 우아함도 디자인도 더 편리하고 값싼 대용품들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폴라비전은 너무 비쌌습니다. 얼마 후 결국 랜드는 CEO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랜드와 트립, 잡스는 모두 제품 혁신의 대가였고 자신의 목마름, 대담하고 위험한 프로젝트에 대한 애정을 단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골리앗이 사라진 이유는 세 사람 모두 똑같은 패턴을 따라 똑같은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잡스는 전략형 룬샷을 보는 눈을 키웠습니다. 당시 노래를 앨범 단위가 아니라 한 곡씩 별개로 파는 사이트는 없었습니다. 곡당 99센트의 말입니다. 모두들 잡스에게 그게 절대로 돈이 될 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엿새 만에 다운로드 횟수가 100만 곡을 넘어서자 잡스의 아이디어는 더 이상 미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것이 아니고 그저 전략상의 변화를 시도했을 뿐이었는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물론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같은 애플의 제품형 룬샷들도 업계를 바꿔놓았습니다. 잡스는 제품형 룬샷과 전략형 룬샷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룬샷을 모두 육성하는 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잡스는 룬샷을 지휘하는 모세가 아니라 룬샷을 육성하는 정원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보면 예술가와 병사를 분리해야 합니다. 발명가 그룹과 운영자 그룹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고요. 제2의 트랜지스터를 발명할 수도 있는 사람들과 걸려오는 전화에 응대할 사람들을 분리해야 합니다. 혁신적인 무기를 설계할 사람들과 비행기를 조립할 사람들을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쪽 집단은 똑같이 스스로 귀하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걸 느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을 멍청이라고 부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술가의 언어와 병사의 언어에
모두 능통한 전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분리된 그룹을 서로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그 뒤의 성공은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룬샷에 대한 설명은 다 끝이 났는데요. 그림 마무리를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오일 파스텔을 이용해서 그리는 그림은 오늘 여러 유튜브 영상을 보고는 오늘 처음 한번 그려본 건데요. 역시 쉽지가 않네요. 그냥 화면으로 봤을 때는 너무 쉬워 보이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번엔 조금 연습을 더 해서 좀 더 예쁜 영상 나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물방울을 약간 그리려고 하거든요. 물방울이 아니라 약간 빗방울 영상을 봤는데 빗방울이 굉장히 예뻐 보여서 빗방울을 그리려고 합니다. 연필로 빗방울 동그라미를 그려준 다음에 거기에 흰색 화이트 펜 같은 걸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빗방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마무리가 좀 될 겁니다. 지금 사용하는 펜은 색연필이에요. 블랙 색연필을 사용해서 물방울을 그렸고요. 네, 이제 저 화이트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살짝씩 줄 겁니다. 점점 물방울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